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35강은 금호 신화의 저자가 벌인 미친 사람 행각 김시습 이야기입니다. 매월동 김시습 이야기. 여기가 이제 김시습의 그 초상하고 금호 신화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규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습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 세종대왕 앞에까지 가서 재능을 선보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하다가 권력 앞에 굴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하죠. 한 명의 당시 권신이었던 한 명의 시를 조롱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먼저 그 김시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랑의 천재 시인이었다. 절을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다. 유학선비 출신이면서 중이 되어 기행을 벌인 기인이었다. 그리고 최초로 남녀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금오 시에나를 지은 작가다. 그리고 농민의 고통을 대변한 저항의 시인인데 철학적으로 보자면은 철저하게 기이론론을 주장한 성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김시습은 오늘날의 서울 한성부, 당시 한성부 성균관 근처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일성은 음직, 조상의 공으로 충신이라고 하는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병골이었던 몸이 약했던 부친은 실제로 벼슬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김시습은 그렇게 세도가 있거나 재산이 넉넉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성균관 근처의 특별 지역, 성균관 옆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시습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시습은 5살 때 유모가 맷돌로 곡식을 빻는 모습을 보고 한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먼 할아버지 뻘 되는 이웃집 최치훈이라는 사람이 그의 재주를 보고 이름을 시습이라 지어주었는데 이 시습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논어하기편 제1장에 나오죠. 자왈 하기시습지 불력 여로라. 배우고 공자가 말하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그러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에서 시습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 속에는 재주만 믿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이라고 하는 소문, 김시습이 신동이라고 하는 소문은 대궐까지 이렇게 번지겠는데 그 배경을 보면 소문을 들은 정승허조라는 사람이 시습을 시험해 봤습니다. 자,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넣어서 시를 지어봐라. 그랬더니 시습이 하는 말이 늙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마음은 늙지 않았네. 노목개화 신불노라. 노자가 2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허조가 이 아이의 말로 말 그대로 신동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대궐에까지 이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지신사 도순기 박이창이라는 사람에게 김시습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박이창은 어린 그대의 배움은 백학이 소나무 가지 끝에 앉아 춤을 추는 것 하구나. 동자지학은 백학무 청성치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니까 시습이 바로 성스러운 임금의 덕은 황룡이 푸른 바다 가운데서 날아오는 듯 하구나. 성주지덕은 황룡비 벽회지중 이렇게 대꾸를 맞춘 명문장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세종대왕은 말하자면 그 임금이 내리는 지시사항이죠. 전지를 내려서 하는 말씀이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잘 가르치도록 해라. 나이가 들고 학업이 성취되면 내가 크게 쓰겠노라 그러면서 오세라고 하는 벼로를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비단 50피를 주었는데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 가져가 봐라 그랬더니 시습은 이 비단의 끝을 묶어서 이렇게 끌고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습의 결혼과 방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김시습은 15살 때 어머니를 잃고 연막을 짓고 3년상을 치렀는데 채 3년이 못 돼서 자기가 의탁했던 외숙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계모를 맞이한 아버지는 병에 들었고요. 김필습은 20살에 훈련은 도정이라면 이제 훈련의 최고 관직인데요. 그 도정 남효리란 사람의 딸과 혼인을 했지만은 그렇게 가정이 원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김시습에게 인간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아마 그래서 21살 때 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중흥사에서 책을 읽던 중에 세조가 왕이 찬탈했다고 하는 소식, 즉 계유정난이죠. 김성소와 수양대군의 싸움, 계유정난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문을 닫고 통곡하다가 책을 불살라버리고 유학자의 갓을 팽개친 다음에 시통, 종이와 붓 들고 다니는 통이죠. 시통만 어깨에 메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항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김시습을 비롯한 9사람이 강원도 김화연 골짜기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때로 담소도 나누고 한탄도 하고 돌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방해인, 즉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다음 이제 잔종 복위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이듬해 성산문 백평년 이계 등이 상황, 단종이죠. 단종 복귀를 꿈꾸다가 장찬손 등에 의해서 정찬손 등에 의해서 참형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단종 복위 사건입니다. 이 일로 단종은 강원도 영월에 유배돼서 노상군으로 강등됐다가 나중에는 서인으로까지 낮춰졌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살벌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거열형, 사지가 찢기는 그런 형이죠. 처해진 이 사육신의 시신을 주섬주섬 바랑에 담아다가 노량진가에 묻어준 사람이 그 중이 바로 김시습이었다. 지금 사육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에. 그리고 또 자규사를 지어서 수양대군의 왕이 찬탈을 규탄하고 단종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부고 싸웠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날 종들과 가옥, 전답을 모두 유명한 사람에게 빼앗긴 김시습은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러자 시습은 한성부, 오늘 서울시청이겠죠? 이게 고소를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질신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럴 때 양반들은 가지 않고 종들을 보내는데 김시습은 직접 참석해서 입에 거품을 불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니까 결국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김시습의 모습은 천박한 사람과 똑같았다. 자, 그런데 관아 밖을 나온 김시습은 하늘을 보고 웃으면서 이 세상에 네건 내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문서를 갈갈이 찢어서 개천 강에 버린 다음에 이제 옥깃을 펄럭이면서 돌아왔다. 그런 얘기. 자, 그런 김시습이 권력 앞에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조 9년에 세조가 불교 행사를 크게 벌이란다는 소문을 듣고 효령대군, 이제 세조로 보면은 숙부가 되겠죠. 세종대왕이 형이니까 효령대군의 간청에 의해서 백부가 되겠네요. 효령대군의 간청에 의해서 이제 김시습은 임금의
세조겠죠. 세조의 공덕을 칭송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권력 앞에 굴절하는 장면인데요. 그에 대해서 세조는 핵과일을 보내줌으로써 거기에 보답하는데 물건을 받고 김시섭은 물건은 비록 작지만 성의는 크다. 이렇게 또 아첨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효령대군 조상합니다. 그리고 김시습이 33살 때는 효령대군으로부터 원각사, 오늘날 서울 파구다 공원이죠. 원각사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각사 낙성의 초대를 받고 그날로 말을 타고 서울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는 시를 지어 바칩니다. 그리고 또 원각사 찬시를 지어 올리는데 이때 세조는 효령대군에게 이 찬시는 매우 아름답소. 내가 궁에 들어가 직접 만나볼 테니 이 절에 거처하도록 하시오. 김시습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 시습은 길을 떠나고 맙니다. 경주로 내려가는 길에 임금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다시 올라오려는 분부를 받지만은 김시습은 병을 핑계대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파우다 공원, 탑불공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이 지금 서울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매월당 이제 김모 신화를 쓰다 무슨 말일까요? 경주의 남산 금오산에 김시습은 금오산시를 짓고 칩과하면서 이때 매월당이라고 하는 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절간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보통 여염집에 들어가서 잠자를 얻기도 했던 이 김시습인데요. 37살 되던 해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훗날 누군가 이 소설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죠. 평생을 통해서 오붓한 사랑을 나눠보지 못한 저자 자신의 경험 때문인지 자유연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한 최초의 소설이 되는 겁니다. 금오 신화가. 세조 사망 이후에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세조가 죽고 나자 친구들이 새로운 정국을 맞았으니 올라와서 벼슬살을 하라 이러면서 시습에게 권유하자 37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후 10여 년을 사는데요. 주로 이 남소문동 이정은 이정은의 이정은이 이제 그 태종의 손자가 되는데 왕족이죠. 이 집을 거처로 삼아서 생활했는데 이 이정은의 사랑채는 식객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방 안에 들어서는데 조우라고 하는 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김시습은 큰 소리를 하는 말이 조우는 노사신에게 글을 배운 중놈이요. 이 자리에 낄 수 없는 자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소.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조우는 김시습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생원이, 여기서는 이제 김시습을 말하겠죠. 생원이 드러내놓고 대제상, 노사신을 가리킵니다. 노사신 욕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만일 나를 죽이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김시습이 조의 목을 이제 틀어쥐고 때리려고 하는 신용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말리는 덕분에 조는 도망치고 말았다. 이게 이제 노사신인데요. 노사신은 남이장군 강순의 영모를 다스린 공으로 승진해서 영의정예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자강 등과 함께 무오사를 주도한 공으로 연산공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김시습이 아이의 놀림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40살이 훨씬 넘어서도 한양 거리를 종횡무진 휩쓸고 다니다가 바보처럼 거리 구경을 하다가도 소변이 마려우면 사람이 있건 없건 골마리를 열어서 소변을 갈게 됐다. 옷은 너덜거리고 페랭이죠. 이건 가시고 페랭입니다. 찌그러들고 새끼띠를 허리에 두르고 그를 누비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야 늙은 거지야 그러면서
돌멩이와 깨진 기와 조각, 막대기를 마구 집어 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속과 또다시 방랑길. 47살 된 이 김시습은 환속, 속세로 다시 돌아와서 안시의 딸과 혼인합니다. 재혼이 되겠죠. 그러나 이 아내도 이듬해 죽고 맙니다. 그때 마침 이제 패비 윤씨 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관동 지방으로 방랑길을 떠나는데요. 이때 김시습은 서 있는 나무를 깎아서 시를 써놓고 읽고 통곡을 하며 깎아버리기도 하고 종이에 시를 써서 바라보다가 물을 던져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거나 장거리, 저작거리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간혹 세집대 변절한 신숙주, 정인지, 정창손을 만나면은 그 자리에서 욕하고 조소, 비웃어도 되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신 한 명의 시를 조롱한 사건인데요. 한 명이 하면은 개의정난을 일으킨 공신으로서 살생부로 잘 알려져 있죠. 영의정을 비롯한 수많은 관직을 역임했지만은 오늘날 간신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사람이 한 명인데 이 한 명이가 살아생전에 한강가에 화려한 압구정을 짓고 서강가에는 별장을 짓고 이를 찬탄하는 현판들을 어, 붙여놨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정자에 오르지도 못하는데 김시습이 서강, 강원도 영월구 서쪽 한반도 지형의 이 강이죠. 서강에 올라갔다가 현판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청춘 부사직, 젊어서는 사직을 붙잡고 백수와 강호, 하얀 머리니까 늙어서는 강호에 묻힌다, 높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이 투자만 바꾼 겁니다. 청춘 망사직,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다는 얘기죠. 백수 오 강호, 늙어서는 강을 세상을 더럽혔네. 그러니까 부가 망으로 와가 오로 바꿔놓으니까 기가 막힌 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본 사람마다 배꼽을 잡고 웃자 한 명에는 이 현판들을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압구정이 오늘날 압구정 서울 압구정동이 있죠. 이 압구정 예터 여기에 이제 이 표지가 있습니다. 김시섭의 외모와 기질입니다. 김시섭은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으며 몸은 뚱뚱한 편입니다. 성격은 괴팍해서 세상 사람들은 광인,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건데요. 중이 된 김시섭은 머리는 깎았으되 수염은 길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고 수염을 기른 것은 대장부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시습은 중에 모자가 아닌 검은 번거지, 되게 이제 하인들이 쓰는 털모자인데 이걸 쓰고 다녔고, 다만 이제 재기가 넘치는 데다 불이나 남의 허물을 보면은 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바람으로 살다가 아웃사이더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은 어느 날 무량사, 충남 부여구 있는 무량사에서 붓을 잡고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그림이 완성되자 그 위에 너의 모양은 조그마하고 너의 말은 크게 분별이 없구나. 너는 구덩이 속에 처박아둬야 마땅하다. 이런 글을 써놨는데 아마 이것은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처절한 자기 반성의 글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았단 말인데요. 58세 혹은 59세 3월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하지 말고 임시로 관을 전옆에 묻어둬라. 3년 후에 장사 지내려고 관을 열어보니 시신의 얼굴 색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하는 말이 성불했다, 부처가 됐다, 큰 한을 품어 그렇다 이런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그 시신을 불교에서 시신을 불사르는 의식입니다. 답일에서 보니까 사리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들을 모아서 이 무량사의 부도는 이제 사리를
보관한 탑입니다. 부도를 만들어서 안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습이 죽은 지 89년 후에 선조 임금은 그를 생육신으로 떠받들게 했는데요. 생육신과 사육신이 있죠. 사육신은 성삼문, 하위지 2개, 그리고 생육신은 김시습, 성담수, 남영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생육신은 이제 단종이 서양대군에서 쫓겨나자 관직에 나가지 않고 절을 짓건 살아서 절을 지킨 6명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잡혀 죽은 사육신이 있죠. 그래서 죽은 충신들과 달리 살아서 절개를 지켰다는 의미에서 생육신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곳곳에 또 김시습을 기리는 서원과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매울당 기념관 돌인데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습은 방랑의 천재 시인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이자 금오 신화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항 시인이기도 하고요. 시습이란 이름, 그러면 세종대왕 앞에서 재능을 선보였다는 이야기. 개의정난 소식에 통곡하다가 아웃사이더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사육신의 시신을 노량진가에 매장해 주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느 날 권력 앞에 굴절하는 모습도 보였던 사람이 김시습입니다. 금오신화.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다. 한 명의 시를 조롱했다. 그리고 썩지 않은 시신의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화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